지오토 디 본조네. 조토라고도 발음하는 이 이탈리아 화가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지만 르네상스의 아버지로 불리며 서양 미술의 전통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시초가 되는 사람으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기독교라는 일부 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면 마을마다 자리 잡혀 있는 크고 작은 종교 건축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안에 새겨지고 그려진 종교화들은 엄청난 수입니다. 종교가 발전한 중세시대만 해도 1000년이니까 그 시대에 그려지고 세워진 종교 건축과 종교화, 종교 서적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서양 미술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 그리고 미술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조토로 돌아오자면 지오토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 양치기를 하다가 화가 치마부에에게 발탁되어 미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세와 르네상스를 잇는 화가로 알려진 지오토는 중세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미술사가 되는 방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때의 미술가는 화가가 아니라 장인으로 불렸고 공예, 건축, 회화 등 각 분야별 장인은 힘겨운 수련을 통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오토는 치마부에라는 장인의 공방에 들어가 그림 작업을 돕기 위해 오랫동안 굳은 일을 하며 도제라는 초급 신분에서 벗어나 전문가인 장인이 되길 꿈꾸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세시대의 공방에서는 장인과 도제가 함께 힘을 모아 마리아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경의 내용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요구한 틀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나 마리아도 백인의 정면을 보고 있도록 그려야 한다는 등 규격화된 형태가 있어서 어느 장인이 그리더라도 똑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창의적으로 그렸다가는 이단으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형식적인 종교화를 그렸던 문화는 비잔틴 동로마 제국에서부터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을 말합니다. 이 비잔틴의 종교와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했던 이탈리아의 중세 화가들도 교회가 정해준 그림 양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여러 장인에게 그려졌지만 하나같이 비슷한 성상을 그린 중세의 시기, 그러니까 약 1000년의 암흑 같던 긴 시간이 지나갔고 중세의 거의 막바지에 드디어 장인이 된 지오토가 그린 종교화의 글에서 전과는 다른 독특함들이 눈여겨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어릴 적 양치기에 불과했던 지오토가 전통 서양 미술 역사의 시작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의 독특함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가 그린 프레스코 벽화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파도바라는 지역의 아레나 예배당을 가득 채운 벽화는 여러 내용으로 나누어서 그려집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과 그 이후의 삶, 예수의 탄생과 일생, 그리고 순환과 부활, 악덕을 사람의 형상으로 비유한 14가지 그림 등 모두 50여 가지가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사용했던 기법에 있습니다. 부온 프레스코. 그는 마르지 않는 석회벽에 벽이 건조되기 전에 색조를 발라 묘사하는 방식으로 프레스코 벽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는 완전히 건조된 회벽에 그린 그림보다 내구성이 뛰어나 벽에 칠해진 색조들이 선명하면서도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게다가 빠르게 그리지 않으면 석회벽이 굳어
그림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력이 출중한 지오토에게 적합한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는 인물 표현 방식입니다. 그의 그림은 성경 이야기 주제에 어울리는 여러 감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신하기 위해 입술을 쭉 내밀어 키스하는 가룟 유다를 또렷이 응시하면서도 다 알고 있듯 침착한 예수의 모습은 가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릴 작품인 애도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가 죽으심에 슬퍼하는 천사의 얼굴과 요동치는 몸짓들은 평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울부짖는 아기라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지오토는 마리아와 예수, 천사와 성인이 된 제자들까지도 성경에서는 신적인 존재들이지만 중세시대의 무표정하고 근엄한 얼굴이 아니라 이야기 상황과 어울리도록 인간의 감정을 담아 현실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간 표현 방식입니다. 중세시대의 장식적이고 납작한 형상이 아니라 드디어 입체적인 명암과 원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물과 인물 사이, 하나의 인물 안에서 가깝거나 멀리 있음을 형태로 표현합니다. 화면 중앙에 팔을 쭉 뻗는 성요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인물과 공간을 표현하려는 지오토의 노력 덕분에 그 후에 있을 르네상스의 대가들은 원근법을 정리하여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건축가 브루넬리스키는 공식적으로 선 원근법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색채 원근법을 완성하기에 이릅니다. 서양 미술의 중요한 미술 법칙인 원근법과 명암법뿐 아니라 그가 그리는 희노애락의 인간 정서는 엄격하고 규범적인 중세의 성상에 도전하여서 더욱더 다채로운 인물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그 후대인 르네상스 미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